나라 시국 이렇게 어지럽고 아직도 힘든 상황인데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4%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48%를 기록했는데 이런 지지율 격차 우리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 민주당은 아직도 부족하다. 지금 48%가 뭡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민주당 지지율 48%보다 저는 화가 나는 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24%나 맞아요. 나오냐고요. 이 상황에서. 이거 믿고 계속 이상한 권성도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콘크리트가 지금 무너져도 지금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났어가지고 어떻게 24%가 나오냐고. 난 진짜 이거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네. 무당층이 21%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무당층이 민주당의 21%. 48%보다도 지금 어쨌든 중간지대에 있는 무당층들은 어쨌든 민주당에게 아직 다 마음을 주지 않았다. 네. 사실 이 정도 상황 되면 민주당 60%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한 4%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 네. 아마 24%라는 숫자에 대한 해석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네? 왜냐면 그게 일당 독자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아니 네? 지금 상황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그 보도 보셨어요? 나 최근에 제일 충격적인 거 빈차 행렬. 아니 뭐요? 출근하기 알아, 귀찮으니까 예. 아니 그런 것들 위장 차량 운영했다고? 위장 차량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왕자 그랬던 것도 지금 다 이유가 있던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안 보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모르는 일부러 안볼 수도 있는 국민들이 건데. 많죠. 민주당 자,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예. 뭐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48%까지 갤럽 조사 기준으로 나온다는 건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죠 그건 실제로. 맞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민주당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333이라 그러잖아요. 진보 3, 보수 3, 그리고 중도 3이라고 맞아요. 얘기하는데 예. 민주당이 48 거의 절반이 극복하는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이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해라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로만 정당 지지율로만 보면 희망적인 게 뭐냐면 30대, 40대, 50대가 30대가 54 민주당 지지율요. 그리고 40대가 58, 50대가 57이에요. 우와. 특히 30대 지지율이 54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 올라가요. 거죠? 굉장히 많이. 당연히 오른 거죠. 왜냐면 예. 이준석 의원이 갈라치기 해놨잖아요. 20대는 몇 프로예요? 민주당? 어디? 10대에서 20대 사이가 민주당이 40 나와요. 우와, 이것도 적지 이것도 않아요. 많이 이것도 오른 놀랐네. 거예요. 네, 예. 국민의힘이 10대에서 20대 사이 18%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30대가 19, 40대가 13, 50대가 17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국민적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이번 탄핵 국면에서 이제 유능하게 잘 넘겨주면 이 지지율이 네. 잘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좀 준다고 생각하고요. 보수층의 63%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요. 중도층의 46%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 중도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도층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13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도층 지지율이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번 민주당 사태에 입장에서. 대해서 네. 평가가 있는 거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아니요, 좀 뭐 그리고 그 개인별 지지율은 다시 또 좀 이따 얘기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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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예. 그리고 참 이 얘기 한다는데 깜빡했다. 네. 지역별 지지율이 재밌었어요. 네. 지역별. 예. 예. 대구 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이 27이었고요. 국민의힘이 33이에요. 이런 지지율이 나온 적이 있었나? 별 차이 안 나네. 예. 6%포인트 찾기 진짜로? 그래요? 예. 차이가 차이가 안 안 나고요. 나는 네. 그리고 부울경이 민주당이 38인데 국민의힘이 36이에요. 오, 뭐 뒤집어졌네. 뒤집었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망한 층들이 또 중도층 가운데 아까 제가 중도층 지지율 말했잖아요. 그 중도층의 상당수가 민주당 쪽으로 옮겨갔다. 민주당한테 그만큼 힘을 실어주고 있다. 네. 이건 민주당이 좀 기억해둬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이런 지표를 받아들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탄핵안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네. 그걸 발의하고 표결하고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네.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런데 네. 이거는 무슨 전략입니까 도대체? 예. 그냥 막 하자는 건데 네. 간단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어쩔 거야? 반대로 네, 탄핵이 옷 벗어? 기각이 예. 됐을 때는 뭐 이렇게 하자고 말을 했으면 당연히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뭐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을 걸든지 아니면 은퇴를 한다고 하든지 당명을 당이 해산을 하겠다든지 네. 얘기가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전형적으로 물타기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자진 사퇴를 자꾸 요구했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게 반드시 탄핵을 시켜가지고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때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스피커 이렇게 설치해놓고 마이크 잡고 이 배신자들아 당을 떠나라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쏘였다 대고. 어? 아 지금 귀에다 대고 그런다 이 배신자 막 이러고 간다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걸로 안 그때는- 되죠. 반대한 사람들 다 처벌해야죠. 내란 공범들이에요. 근데 참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보수층의 24%가 핵심 코어라는 건 기억해둬야 해요. 왜 그런 거죠? 숫자가? 박근혜 탄핵하고 난 다음에 치러진 대선에서요. 그때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4예요. 그랬죠. 그때 보수가 분열됐었거든요. 완전 콘크리트 지지층인 거네 쉽게 얘기하면. 보수 네. 핵심 코어 그러니까 음. 70대 이상 주로 60대부터 넘어가는 네. 70대 이상 그리고 영남의 찐 보수층 요런 층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24% 정도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어도 보수가 찢어지지 않는 한. 또 짚어야 되는 게 한동훈이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5% 나와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음에는 계엄 해제하는데 찬성했다가 네. 나중에 뭐 갑자기 한덕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뭐 소통령 된 것처럼 대통령 놀이하고 똑바로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하니까 네.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지지율은 5%라는 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보수층 지지율을 보니까요. 네. 이재명 13, 한동훈 12, 홍준표 15. 보수층 보수층 자기가 안에서. 보수층이라 응답한 사람들 중에 예. 난 보수예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머나. 이재명 13, 한동훈 12, 홍준표 15 이렇게 한다는 야. 거예요. 거기서도 꼴등이네요. 한동훈은 여기서도 보수한테. 지는 그러니까 거야. 충격적이다. 이게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이 이거는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지율보다는 무음닥층 의견 유보를 봤어요. 의견 유보. 예, 의견 유보층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37, 한동훈 5, 홍준표 5, 조국 3, 오세훈 2, 김문수 2, 이준석 2, 유승민 2, 안철수 1, 우원식 1. 우원식 의장 1이 1% 나왔는데요.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네. 의견 유보가 35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의견 유보가 54가 나와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21, 한동훈 4, 홍준표 5. 근데 의견 유보가 54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30대가 36, 이재명 36, 한동훈 3, 홍준표 8, 의견 유보가 37 나오는데요. 나머지 그 나이대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네. 근데 그 20대, 30대. 대구 경북 한번 보실래요? 대구 경북이 이재명 19, 한동훈 9, 홍준표 8, 조국 2 이렇게 해서 쭉 지지율이 가는데요. 의견 유보가 48이 나와요. 대구 경북이 예. 부산, 울산, 경남도 역시 의견 유보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그냥 풀어 설명드리면은 대선 후보를 당장 정한다고 한다면 의견 유보층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지금.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70대 이상 의견 유보도 50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내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라고 하거나 네. 나는 마땅히 지지할 후보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37로 높고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당연히 당선이 되지만 다른 경쟁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실제 대선 국면에 딱 들어가면은 의견 유보층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한 20% 예. 정도가 이렇게 욱 하고 움직이면은 지금하고는 숫자가 확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 네. 이거는 좀 민주당 입장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추가적으로도 이 보수 대선 후보에서 1년 만에 유승민이 다시 등장했다. 물론 1%대로 너무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다시 올렸다는 올렸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5%로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한동훈이 항상 10% 이상은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지만 하지만 어쨌든 유승민이 다시 등장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쨌든 이번 올라왔다. 비상 개헌 네. 사태에서 조금 존재감을 보이면서 1%로 올라왔다는 점도 좀 그리고 당시 주목할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저는 요즘 기자지만 놀래는 게 의원들 단톡방이 생짜로 예를 들면은 언론에 공개된다거나 아니면 의총을 의원들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보좌진도 보통은 못 들어가죠. 이런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런 건 네. 있습니다. 이게 그 속기를
치면서 동시에 녹음도 하긴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비공개일 뿐인 것이지. 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네. 상황 전파를 공유를 해야 당연히 되니까.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하는 저는 건데. 언론에 음. 의원총회 그 녹취가 네. 생짜로 그러니까 문장으로 써진 건 많이 봤는데 네. 음성이 나온 건 정말로 기사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 국민의힘의 네. 두 가지 봤어. 트렌드가 이거예요. 문자가 됐든 음성이 됐든 뭐든지 다 무조건 폭로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뉴 노멀이고 두 번째가 보통 잘못하면은 일선 이선으로 물러서는 게 정도인데 네. 이 당은 내가 이번엔 더 잘할게라고 다시 나서는 것. 어. 그러니까 권성동도 이번 다시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정말 망하는 두 가지 뉴 노멀이다. 아니 그리고 근데 이런 탄핵 상황인데요. 당이 안 쪼개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당이 시끄럽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저렇게 뻔뻔한 것도 이상한 일이고 다 이상한 일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당이 있는 것 자체가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멀쩡하게 만들고 한동훈 축출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리고 한동훈 축출하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 비상총회에서 추경호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다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대응하면서 추경호는 그 국회 본회의관 있는데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당사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전 내란 공범 혐의가 굉장히 짙다고 봐요. 밝혀야 돼요. 그러면은 국회로 안 달려온 국회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내란 공범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범이죠.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의 공범이 될 수 있어 너네들 맞아요. 이렇게 경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음. 그렇게 했는데 나는 탄핵에 찬성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아니 정황 증거 있잖아요.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두 차례 연기해달라고 했을 맞아요. 때 네. 그때 대통령이 곽종군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직 의결 정적수 안 안 됐으니까 찼으니까. 빨리 그 문부수 끌어내라. 그 시간대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끔찍하다,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이거 네. 빨리 밝혀야 본인 입으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 추경호에 대해서 6줄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살자고 하는 거야. 네. 뭐 국민들이 뭐 어떡하고 뭐 나라가 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나 살자고 저러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딱 해석하면 딱 맞아.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살아요? 제가 보기엔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선거가 하면 많이 남았거든. 아니 선거 전이라도 네. 국힘은 지금 위헌정당 1년 해체는 있으면 안 돼요? 까먹는다고 하잖아 주장을 네. 하니까 그런 건데. 제목이 24가 나오잖아요. 24가.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네. 녹취 중에 이제 결국은 이게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결이 된 다음에 네. 의원총회 한 자리에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공개된 녹취가 보면 워딩 이거예요. 도라이 아니야? 도라이?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야. 어머나. 이런 얘기를 의총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지금,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더 싫어한다. 이런 말이 지금 다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정당의 대표한테 그런다 물병 던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거기에 안 그래요?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해명이 더 웃겨. 네. 한 의원이 네.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물병을 자기 자리에서 내리쳤을 뿐이다. 아니 뭐 훌리건 이거는 한동훈의 물병 세례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이고. 제보자가 꾸며낸 내용으로 추정된다. 아까 제가 보수층 영국 프리미어 지지율 리그였으면은요 직관 3년 금지예요. 아까 보수층 제가 지지율 얘기해 줬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 보수층에서 한동훈이 더 미운 거예요. 근데 한동훈을 미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한동훈 탓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국정 2인자로 만들어지고 다 실권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시키고 난 다음에 시켜놨는데 그렇게 해서 당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비대위원장 딱 시키자마자 김건희가 턱 꺼내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배신 때리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멘탈이 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막 극대노하고 뭐 조금만 지나니까 또 극대노하게 만들고 또 극대노하게 만들다가 머리 꼭지까지 올라가가지고 계엄 선포까지 온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더 밉지. 대통령을 저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우리 순진한 대통령을. 근데 이게 내란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은 되긴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건진법사 2018년에 공천천탁을 받고 기도위 받았다는 내용인데 네. 거기에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공천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아마도 진술로 일부 나온 것 같아요. 윤한홍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저는 이거 건진법사 얘기 나오기 전부터 네. 이미 여의도 정가에 윤한홍 의원이 뒤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신명만 네. 안 나왔을 뿐이지. 그렇군요. 예. 왜냐면
이게 명태균 씨하고 상당히 비슷한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사잖아요. 우리는 보통 법사라고 하면은 법인카드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무속인들이잖아요. 근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선거에 출마까지 시장으로 출마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래서 네. 법사 말을 왜 듣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유력한 뒷배가 정치인이 있는 있으니까, 것이고 네. 이미 또 그 정치인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개런티가 됐기 때문에 1억을 쏜 거예요. 누가 기도해 준다고 1억 쏩니까? 1억이요? 네, 네. 아니 뭐 일반 기도한다고 상당이라고 1억 보도가 쏴주면 나오고 저는 있죠. 365일도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하고 저기 윤석열 부부를 뒤에 끼고 그걸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예비 후보들한테 맞아요. 공천 헌금 예.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패턴이 예.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손바닥에 왕자 썼을 때 명태균이 알아봤어야 또 그런 말도 됐어요. 했잖아요. 그 김영선 전 의원 가지고 야 기껏 뭐 내가 해줬더니 건진 때문에 받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경쟁이 이루어졌어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인 네. 거야 여기도. 건진 그다음에 또 천공, 뭐야? 천공, 천공. 명태균. 네. 명태균. 명태균이 있지. 네. 아까 애기보살 있지. 네. 네. 이게 이 뭐 하는 짓인지 무속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왕자 썼을 때 이게 나왔을 때 우린 다 알아봤잖아요. 못 알아본 사람들요? 아니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써줬다잖아요. 그 할머니 데려와봐요, 진짜. 무슨 할매야 거기 또 시어머니가 지금. 아 그분도 보살이었을지도 그러니까 몰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아, 그런 상황인데 너무 신기해. 물론 윤한홍 의원은 네. 전성배 씨 건진법사 본명입니다. 전성배 씨가 돈을 받은 건 전혀 모르는 일로 제 이름을 팔고 다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런 예. 사람들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는 얘기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데 네, 네. 간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경찰 검찰 조사 받으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양형에 그 도움 받으려고. 아이, 그리고 음. 저는 어쨌든간에 이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정권 초기부터 이분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례적으로 기업에다가 건진법사가 쉽게 말해서 공갈치고 다니면 믿지 말라고 지금 네. 통보해 준 거 아닙니까? 맞아. 예. 네? 진짜 한심합니다. 근데 이 그럼 사람은 왜 왜 대선- 체포영장 기각됐어요?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네.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금원의 뭐 일시 전달한 일시 장소 이런 것들 특정이 잘 안 됐다. 네. 그런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장부도 압수돼 휴대전화도 3대 뺏겨 이러니까 앞으로 수사할 거리가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디지털 네. 포렌식만 봐도 뭔가 새로운 게 그러니까, 나올 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재미있는 거는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썼다는 거야. 휴대폰 뺏겼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거기도 조선일 맨 처음 주목하고- 두 대로 써, 두 대로. 어.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아마 여사 녹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거 까가지고 보면은 알겠지. 건지 말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5월 9일 취임식 그때 그게 그러니까 있다는 거 뭐 아니에요? 네, 일단 있다는 뭐 거 당에서 뭐라고 하네 그때 어. 그 전체적인 레파토리의 음성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내용은 말 안 했는데 네. 음성은 확보했다고 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네. 지금 김건희 특검 해가지고 싹 그냥 갖고 와가지고 네. 한꺼번에 털어야 돼.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불독스도 이제 다 네. 하겠죠. 한덕수가 아니, 문제예요. 아니 윤 정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검찰 예규 바꾼 거예요. 네. 국민 알 권리 위해서 피의 사실 공표해도 된다고 바꾼 거예요. 네. 국민 알 권리 위해서 네. 그 기준 똑같이 윤석열하고 한동훈한테 들이대 주자고. 네. 알려주세요. 그럼 되잖아. 알려주면 되잖아요.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건진 얘기 나왔는데 건진은 아시다시피 그때 대선 기간 동안에 네트워크 본부 있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트워크 본부 갑자기 해산했어요. 근데 뉴스타파에서 취재했잖아요. 건진이 있는 그 사무실 양재동에 대선 캠프가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진이 그 대선 캠프 운영했다고 하는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진 휴대폰 털고 증거 자료들 더 많이 하면은 여기서 1억 받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선 때부터 윤석열 기본적으로 대선 캠프들 지금 지난번에도 그 뭐야 가로수길에 있는 대선 캠프도 또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 하나 있었죠. 네. 대선 자체를 불법적으로 치렀다고 하는 명태균까지 얹어버리면은 대선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예 대선 무효가 될 상황이에요. 제가 볼 네. 때는. 건지는 좀 성의도 없어. 그래도 천국은 한복이라도 입고 다니는데 무슨 법사가 정장에 넥타이 메고 다녀요. 아니 근데 사진 보니까 눈은 무섭더라. 아 그래? 예, 눈은 아주 부리부리한 게 그래요? 아주 사냥 아이. 이런 표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법사면 동물적인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느낌이 있더라고. 예. 이 뭐가 있을 거야. 공수권이 있으니까 하지. 곧 윤석열 씨 체포 그거 하나요? 어떤 거요? 예. 그거 3번 이렇게 갖다 줬는데 안 받으면 출석 이제 요구서 전달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보니까 공수처에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것이고 순차적으로 3차까지 한다면은 뭐 강제 집행이 그래서 제가 필요하지 말했잖아요. 않을까요? 그래서 네. 이제 불독스가 아까 말했던 대통령실 기관의 장 열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